자, 이번에는 다른 조건이 추가가 돼요.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그중에 4의 배수만 구하래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씨, 4의 배수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4의 어떤 긴 숫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네 자리, 다섯 자리 되는 게 있을 때, 뭐 아니 한 자리, 두 자리야 쉽죠, 그죠? 세 자리까지도 쉬워. 근데 막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이렇게 됐는데 그게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쉬워요.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야. 이미 배웠어.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는 선생님이 배수에 관한 정리는 이미 정리를 싹 해놨고 이 중학교 내용이지만 이 동영상 끝에 가면 그것으로 가는 링크를 붙여놨어요. 박스가 딱 뜰 겁니다. 정수에 관한 정리.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이 김에 2의 배수부터 9의 배수까지 쭉 확인하는 방법을, 아무리 숫자가 길어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부터 안다고 쳤을 때 4의 배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 자리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 아무리 길어도. 만약에 막 150자리야. 숫자가 졸라 많죠. 다 필요 없어. 끝에 두 자리만 딱 잘라가지고 그게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왜? 100이 4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상 되는 단위들은 그 숫자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이 4의 배수여서 100부터 세 자리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네 자리를 만들어야 돼.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어디에? 요 두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0, 1, 2, 3, 4, 5를 가지고 여기 요 두 자리를 4의 배수로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열을 해봐야죠. 그럼 앞에 0 들어갔을 때는 하나씩 해봅니다. 앞에 0 들어갔을 때 0, 4 이것만 있네요. 그 다음에 1 들어갔을 때는 1, 2만 있어. 그 다음에 2 들어갔을 때는요 20 있고요, 24도 있습니다. 3 들어갔을 때는요 30은 안 되죠? 32는 돼. 그 다음에 4 들어갔을 때는요 40 되고요. 없어. 그 다음에 5 들어갔을 때는요 52가 됩니다. 다른 건 없어. 아, 그러니까 끝자리가 4의 배수일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두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럼 0, 4가 됐을 땐 앞에 두 자리는 6개를 골랐어. 그 중에 2개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다 4개예요, 숫자가. 됐죠? 그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중복 허락하지 않고 뽑아가지고 일일로 배열하는 거니까 요거 4P이죠. 왜? 이미 여기 0이 들어갔으니까 0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4P2. 여기도 마찬가지 4P2.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르죠. 1, 2부터는 달라. 왜냐하면 제일 앞에 0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P2라고 할 수 없고 2개, 즉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첫 자리에는 4개 다 안 돼. 3개밖에 안 돼. 3개. 남은 거 하나. 그쵸? 남은 거 하나고 숫자가 3개 들어갔기 때문에 3이야.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3 곱하기 3. 0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곱하기 3. 여기도 3 곱하기 3. 자, 지금 마지막 자리 2개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겹칠 수가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더해주면 됩니다. 4P는 4, 3, 12예요. 12. 12가 2개야. 그럼 24. 아니 3개다. 4P2가 3개예요. 그러면 36. 더하기 9가 3, 3은 9가 하나, 둘, 셋, 넷. 9, 4, 36이네. 그래서 답은 얼마? 7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내가 앞에서 배운 어떤 공식이 잘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못 푸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무런 규칙이 떠오르지 않아서 중학생 때 떠올린 방식으로 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모르나 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반드시 직접 해보세요. 손발가락 써가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확률과 통계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 세는 곳과 또 보세요.
이 케이스 분류할 때는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계산할 때는 또 계산을 하지. 그래서 직접 찾는 경우와 계산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문제들을 잘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 단계 하나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 단계 하나하나에서 답에만 치중한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풀으라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땀 한 땀 잘 완성을 해갖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개겨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만 들으면 다 풀 수 있다 이런 개구라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오면 개겨볼 만한 여지가 있어. 그것이 바로 용기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감의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원하는 거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나오는 오랜만에 나오는 자연수 배수 정리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